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 한국지리를 들고 왔습니다. 네, 서비스입니다. 네, 한국지리 영상을 제가 잘 안 찍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혹시나 이제 수능 전에 또 이렇게 사실 찍을 일이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좀 찍게 되는 부분이고요. 한국지리도 이제 가능하면 좀 찍어 볼게요. 네,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래서 여러분과 한국지리 풀이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바로 1번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1번 갈게요. 사극이래. 사극이고, 사실 이거는 잘 찾으면 끝 아닌가요? 일단은, 여러분이 이미 한번 풀어봤을 거니까, 저는 핵심만 찍겠습니다. 일단, 겨울철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는 데가 있고, 앞에 배가 다닐 수 있대요. 여러분, 대동여치도는요, 방위가 없어도 북, 동, 서, 남인 거 알죠? 사표시 없어도, 이거 없어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B가 답이죠. 아실 거예요. 보시면요. 뒤에 북서풍 막을 수 있는 산 있죠? 앞에 물 있죠? 그리고 이게 읍치거든요. 읍치에서 이게 점 하나가 심리인데 방점 이 심리 사이에 있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좋고요. 강도 이게 두 줄이니까 쌍선이잖아요.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뭐 말이 될 거 없고요. 다른 거는 아닌 거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뒤에 산이 없거나 강이 있다더라도 강이 두 줄이 아니라 한 줄이거나 뭐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틀릴 겁니다. 아니면 또 이심이 넘어가든가 그럴 수도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넘어가네요. 그렇죠? 네. 좌우지간에 그렇게 볼 수 있고 답은 뭐 바로 몇 번이겠습니까? 바로 2번입니다. 이건 그렇게 많은 풀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2번. 이게 참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지역적인 문제 같아가지고 이건 연도별로 뭔지 알아야지 풀 수 있잖아요. 사실 복구비 규모를 모르면 진짜 몇 년도에 어떤 게 자주 왔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돼. 이런 문제는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죠. 일단 여러분들 대설 지진 태풍 중에 어떤 게 가장 이때까지 좀 복구비 규모가 컸을 것 같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은 대규모로 발생하지만 전국적으로 막 다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태풍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약간의 아주 강한 바람과 함께 거의 전역의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A가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네,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 너무 크고 대설은 예, 피해잖아요. 그냥 눈이 온다고 해서 다 이제 피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설이 특히 특정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그 뭐고 그 눈을 내릴 때 대설이고 피해를 입힐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대설 같은 경우도 A까지는 아니에요.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B, C 중에 뭐가 지진인가, 지진인가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진 대설 중에 어떤 게 더 좀 피해 규모가 클까요? 저는 사실 연도 규모는 잘 구분 못 하겠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규모로 볼게요. 솔직히. 네, 사실 여러분들 지진 대설 중에 빈도는 좀 더 어떻습니까? 뭐 지진도 없진 않았겠지만 피해액은 일반적으로 B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사실 대설이 좀 더 지진은 자주 발생을 하지만은 사실 대설 같은 경우는 그 한 번 오면 정말 피해 규모가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진도 크긴 크지만 대설보다는 좀 잦지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요. 네, 지진 같은 경우는 그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가 다시 좀 정정할게요. 네, 물론 지진이 뭐 대설만큼이나 그럴 수 있긴 싶지만요. 이게 비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한 시기에 많이 발생했잖아. 근데 2018년 같은 경우는 예, 골고루 발생했죠.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제가 디진 대설 비교한 건 좀 정정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진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tum 그래요. 그
대설 같은 경우는 매년 발생하지만 지진 같은 경우는 특정 해에만 발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B가 지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요. 1번 피해액은 경기가 전남보다 많다. 보통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전역이 발생하긴 하지만 좀 더 피해액이 많거나 좀 센 곳은요. 남부지방입니다. 특히 남서가 좀 많죠. 그래서 전남이 아주 그런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진 같은 경우는 지형적 요인이죠. 기후적 요인이 아닙니다. C 같은 경우는 대설 같은 경우는 겨울이 많으니까. 그리고 리을 같은 경우는 A는 C보다 산사태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대설보다는 태풍이 더 많이 유발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아, 잠시만요. 네, 또 잘못 말했어. 태풍 대설이죠. 아무튼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 제가 맞네. 제가 이게 전남이 많은데 전남이 많은 게 아닌 것처럼 이해했거든요. 기억 틀렸고요. 기억력 틀렸고 디귿 리얼이 맞죠. 예, 그래서 답은 바로 5번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워낙 좀 성격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예, 한번 풀었는데도 이게 말이 이상하게 나오네요. 아무튼 간에 답이 5번이라는 건 사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네, 연도가 좀 특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했다는 것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갈게요. 네, 암성 문제였을 겁니다. A는 뭘까요? A는 현무암, B는 아니지 왜 이러노 씨 화강이지. 네, 좀 제가 이상해요. B는 현무암, C는 석회암이죠. 네, 화강암은 언제쯤 만들어집니까? 보통 중생대. 현무암도 보통 중생대. 신생대죠. 석회암은 고생대 이렇게 되죠.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을까요? 네, 중생대. 현무암 보통 이제 신생대. 그러니까 특히 제주도 신생대고요. 석회암은 고생대입니다. 그 조선 중군이죠. 네, 이건 해성층입니다. 주로 바다에서 발생했던 거였죠, 옛날에.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옳은 것은 공룡 발자국이 많이 발견되진 않아요. 같은 비슷한 시대가 맞는데, 발견되진 않습니다. 네, 아니고요. 대부분 바다 밑, 맞죠? 네, 바로 2번이 답입니다. 2번 바로 답이라고 적을게요. 그다음 3번. A는 C보다 이르지가 않지. 그 다음 4번. B는 A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가장 많은 건 화강암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석회암, 현만 가는데 뭐 참고하시고요. 5번. B는 퇴적암, C는 화성암이라 아니죠. 화성암이 여기는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아니죠. 퇴적암 특히 아닙니다. 퇴적암은 신생대 이후로 돼야지 생길 수 있는 게 많고요. 화성암 같은 경우는 여기에 속하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석회암, 화성암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4번입니다. 이거는 따로 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남아선호 사상이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지.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런 거 관련될 수 있죠. 일단 뭐 저출산이니까 을 맞고요. 병 맞고요. 유소년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네, 저출산 현상이라는 것만 적겠습니다. 그다음 5번 네, 이것도 볼게요. 편의점 무점포 소매니까 네, 무점포라고만 생각하고 일단 매장 없는 게 무점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편의점이죠. 그러면 보겠습니다. 지금 묻고 있는 거는 가의 특징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무점포 특징을 물어보면 되죠. 업계당 매출액은 편의점보다 많겠지, 당연히. 더 많은 걸 고루 갈 테니까. 그리고 접촉 빈도 없죠. 되면 거의 안 하잖아. 그리고 택배 성장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 몇 번일까요? 당연히 답은 A번이 1번이죠. 그렇죠? 네. 다시 볼까요? 접촉처 A나 C겠죠. 매출액 높죠. A야 되겠지. 그리고 택배 성장 많이 미쳤으니까 A겠죠. 네. 답 패스.
계속 보겠습니다. 6번. 저도 시험지를 가지고 풀어봤어요. 네, 그렇게 되고 한번 계속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보고요. 이것도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장 튀는 것부터 먼저 보는 게 낫습니다. 사실. 네, 여러분 같은 미도에서요. 비슷한 미도에서 이렇게 서, 동, 내륙 전형적인 네, 내륙과 해안 지역의 네, 기온 차이, 뭐 날씨 차이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셋 중에 가장 추운 게 C 아닐까요? 맞지? 최하늘 평균 기온. 여기가 제일 춥지 않을까요? 네. 그러므로 제가 이 맨쪽의 세모를요. 서, 그리고 중간에 그 세모를 중, 오른쪽에 세모를 동으로 할게요. 그럼 서중동을 하겠습니다. 서중동을 할 텐데요. 서는 뭐 딴 건 모르겠는데 일단 중은 C고요. 됐죠?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연 강수량이 제일 적지. 왜냐하면 영남 내륙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B가 제일 적네 연간 수량이 바로 B입니다. 네, 확인 사살 다른 걸로 하면 되죠. 사실. 그리고 사실 이걸로 안 보더라도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데 어딜까요? B일 수밖에 없지. 동해안이 있으니까. 동해안이 겨울에 가장 따뜻하고 영남 내륙이다 보니까 영남 내륙 인근에 있다 보니까 강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답이라기보다는 서중동이 이렇게 BCA로 되는 거죠. 그럼 바로 풀겠습니다. 1번 북동기류는요. 북동기류 적용이 되려면 일단 겨울이어야 되고요. 다솔지와 관련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영동 지방 울릉도쯤은 돼야 언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1번 그렇게 되고요. 2번 보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그건 내륙에 있죠. 그럼 3번 A는 B보다 체난을 평균 기온이 낮다. 그 말은 시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해안은 가장 이 세 개의 지역 중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습니다. 즉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바로 답이죠. 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잠시만요. 제가 틀린 것 같아요. A는 B보다 잠시만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다시. 네, A는 B, A가 동, 그리고 B는 서죠. 네, 그렇게 봐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잘못했다 이거 맞죠? 네, 이게 A고 이 B죠. 여러분 제가 설명은 다 B로 했는데 적은 걸 A로 적었어. 그러니까 꼬였지. 제 설명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B로 해야 되는데 제가 헷갈렸어요. 네. 그냥 설명은 맞는데 제가 적는 것만 이상하게 적어가지고 아무튼 간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3번 틀렸죠 그러면 동해안이 좀 더 연료차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 설일수 많습니까? 적지. 따뜻할수록 설일수가 적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 5번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C는 어디겠습니까? 네 맞죠. 중부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지. 그래서 5번 답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7번 바로 가겠습니다. 네, 7번 보시면요. 가나 지역을 지도로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지역인지 위치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주도를 주더라도 이게 어딘지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곳을 알 필요는 없고요. 좀 굵직굵직한 곳을 중심으로 하시되 지금 수준에 있는 도시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정말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어디겠습니까? 가는 보성인 거 다들 아실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역사 마을이 있고 원자력이니까 경주인 걸 아실 겁니다. 이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울산, 전남에 영광이 있는데 여기는 뭐 등재된 역사 마을 언급은 없으니까요. 경주가 돼야 되겠죠. 네, 참고로 A가 뭐겠습니까? 전주고요. 다음 B가 보성, C가 창원, D가 경주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BD가 답이죠. 3번입니다. 네, BD가 답이니까 3번이죠. 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할 건요, 이 지역을 자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지역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정도는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키워드가 많이 나오는 도시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또 은근히 잘 나오는 문제가 강조하지만 도청지역 문제가 약간의 변별력을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도청 특히 어느 도청이냐면요. 제가 알고 있던 도청 중에 가장 자주 나온 거 강원도청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춘천 이거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좀 참고해야 될 도청 지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전남도청. 이 광주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무안군으로 옮겼습니다. 네, 전남 무안군이고요. 다음 또 참고해야 될 게 또 있을까요? 아무튼 이런 거 도청 가는 것도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이것도 원래는 대구였거든요. 근데 이거 안동시로 옮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옮겨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할게요. 8번. 8번은 잘 봐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은 8번 같은 경우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결국 답은 네, 허무한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바로 2번이긴 하거든요.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따로 ABCD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사실은 B의 추라익은 경기보다 충남보다 많다. 이건 사실 그래프 중간에 뭐 추라익 이건 이거 보면서 할게요. 잘 보시면요. 2번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경기고 이게 충남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오케이. 이거 경기고 이게 경기고 이게 충남이가 아실 건데 잘 보시면 이 4만 1000에 B 10.5%잖아요. 그러면은 약 4000일 거예요. 약 4200 그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보세요. 약 2만이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러면 2000 조금 넘겠죠. 바로 이거는 ABCD가 뭔지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육적인 목적 때문에 ABC는 다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다 확인을 하고 갈게요. 그럼 후보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1차 금속, 자동차, 뭐 트레일러는 자동차만 줬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화학 있고요. 그 다음 전자전기 제품 이런 거 있죠. 네, 등등 있습니다. 그러면요, 볼게요. A, B, C, D가 뭔지 알아내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뚜렷한 건요, 뚜렷한 지역에 있는 그것들을 찾아내면 돼요. 일단은 뭐 가장 만만한 게 뭘까 보겠습니다. 은근히 여러분들 진짜 만만한 게 전자예요. 왜냐면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딱 특정한 곳에 많아요. 왜냐면은 인구가 많아되니까. 그래서 수도권 남부랑 충남 북부 그리고 경북의 구미에 많아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전자제품이 있는 곳. 그러면은 보통 이게 만들려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세 곳에 있는데 전남에는 별로 없는 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일단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A지 않을까요? A. A가 지금 세 개에 있는 이거 잘 없잖아요. 그래서 A가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유출해 가는 겁니다. 유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학도 뚜렷하죠. 여수랑 뭐 서산에 또 충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충남, 전남에 좀 집중적으로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렇지. D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요 두 개에 만화되잖아요. 그렇지. 이 두 개의 화학이 만화되니까 아마 D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문제 풀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이런 데가 예를 들 수 있고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수도권, 충남 북부 일대, 그리고 구미, 네, 경북에 이런 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걸 봐야 되겠죠. C나 B를 통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은 걸 좀 봐야 되겠지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역시 수도권 남부 쪽이랑 그리고 충남 북부에 많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또 좀 있냐고 봐야 되냐면요. 울산, 뭐 전남에서도 특히 뭐 광주 이런 데 좀 있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요. 일단 A는 돼 있고
이제 없죠. 오케이, 이렇게 포인트 잡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에도 자동차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미 A, D를 통해 가지고 이미 뭐 내로할 거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B가 분명히 충남에도 자동차 비중이 꽤 커요. 근데 B가 없어, B였어. 그러면은 오히려 충남을 통해 가지고 B가 자동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힌트는 충남 지역이죠. 네, 이게 좀 힌트였습니다. 사실 뭐 경북도 없진 않아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수도권 쪽이랑 그리고 충남 쪽이랑 그리고 전남 광주 쪽입니다. 광주. 근데 광주는 여기 없으니까 뭐 별 수 없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C가 뭘까요? 1차 금속이지. 이거 확인사살하면 돼요. 경북, 전남 그리고 충남에 있는데 아쉽게도 C가 많네요. 그렇죠? 경북에. 충남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 기타가 많잖아. 여기에 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상위 업종 4개 업종 위에는 기타로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비중이 많은 ADB 그리고 석유 제품 때문에 이 기타 속에 제철이 있을 겁니다. 당진에. 그래서 이제 봐야 되고요. 충남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전남에 광양 있잖아요. 거기에 C 여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볼 수 있고요. 적어볼게요. 경북은 포항, 전남은 뭐가 있었습니까? 광양, 제철소가 있고요. 충남은 당진이 있죠. 물론 경기도에서 인천 그런 데 있긴 한데 제일 많은 건 이 세 곳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A는 적한지 공업 아니잖아요. 나름 이거는 노동지향공업 지역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2번 답인 거 나왔으니까 됐고요. 3번. A는 C보다 최종 무게가 무겁습니까? 전자제품은 기본적으로 제철보다 가볍잖아요. 4번. 1차 금속은 자동차나 전자제품에 이용하지만 화학에는 이용하지 않지요. 화학 석유에 뭘 이용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이제 아까 2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8번을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잘 안 풀면 그런 걸 좀 잘 보시고 9번 보겠습니다. 물 먹고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상위 4개 도시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근데 최근에 2000년도 후반에 대구, 인천이 좀 바뀌었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라가 뭔지를 봐야 될 겁니다. 라가 별표죠. 라가 대구인 거예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인구가 따라잡힌 인천 있죠? 이게 다예요. 순서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됩니다. 1번. 둘 다 종주 도시화가 나타납니까? 2위 도시가 1위 도시가 2위 도시의 2배 이상이 되니까 다 2배 이상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1990년 교외 현상 맞죠? 답은 1번이에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3번. 나는 다보다 여러분 광역시 특별 도로 했을 때요. 거의 꼴찌가 대구예요. 네, 그러니까 대구는 거의 생산량이 거의 희박한 편입니다. 4번. 다라는 영남권. 사실은 영남권 아니잖아요. 인천은. 그래서 답은 바로 뭐 1번입니다. 그 다음 패스. 이런 건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또 우리를 설레게 하는 우리 저 그래프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은근히 쉬워요. 왜냐면요. 이런 것들은 특징적인 거 먼저 잡아내면 돼요. 그리고 다행히 생산 비율 문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산하는 게 뭔지를 잘 나타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솔직히 ABCD 중에 어디가 가장 특이해 보입니까? A가 가장 특이하잖아요. 맞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ABCD는 이제 자원 종류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만 딱 인거 생각하면 돼요. 어떤 권역에 딱 그 권역에만 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석탄 여러 곳에서 나요. 수력도 여러 곳이고요. 원자력도 여러 곳입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한 곳에서만 나죠. 바로 2004년도부터 영남권 울산에서 울산 시민들 충당할 수 있을 만한 천연가스가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생산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가는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영남권입니다. 그렇죠. 나는 호남권이겠네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연결됐죠. 그러면은 지금 가가 영남권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영남권에 해당되는 걸 풀어볼게요. C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남권이랑 호남권만 밖에 없죠. 여러분들 이 넷 중에
영 호남권에만 밖에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자력이죠. 왜냐? 경북의 경주, 울진, 뭐 그렇죠. 뭐 영남권에 경주, 울진, 부산, 울산 같이 경기에 있는데 그냥 부산으로 많이 놓을게요. 그리고 호남권에 어디 있습니까? 영광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남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면 끝입니다. 그러면 비디만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남은 게 수력이랑 뭡니까? 네, 석탄이죠. 여러분 석탄도요 특정한 곳에 납니다. 강원도에 많이 나고요. 일부 호남권에서 생산돼요. 그렇다 보니 B는 바로 석탄입니다. 네, 이거는 강원도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호남권입니다. 나머지는 뭘까요? 수력이죠. 네, 지형이 가파른 지역 곳곳에 있기 때문에 도별로 나름대로 좀 골라서 분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고루고루 분포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풀 수 있는 답이고요. 바로 풀이해볼게요. 1번 고생대 평안 누충군에 매장돼 있다. 이거는 무연탄 아닌가요? 상관없잖아요. B. 석탄은 가정용 연료?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산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3번 천연가스는 연소시에 B보다 석탄보다 어유 적지. 천연가스는 거의 뭐 배출량 적으니까요. 4번 C는 D보다 높지요. 원자력 많이 이용하죠.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력이 가장 적으니까요. 그 다음 5번 틀렸습니다. 네, 11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계산 문제긴 하거든요. 잘 볼게요. 바로 풀겠습니다. 전업 농가 비율은요. 소개에서 전업 비율이죠. 잘 보시면 122 대 86입니다. 뭐 이제 약 3분의 2인데 3분의 2보다 약간 많은 수치거든요. 그 대신에 95, 61은요. 3분의 2보다 약간 작은 수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농가 비율이 감소한 거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개념으로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 가구당 경제 명적 이거는 이제 여기 소개에다가 면적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가구당 경제 면적입니다. 네, 그러면 소개에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에 이건데요. 여기서는 사실 122, 212 숫자로서는 이게 두 배보다 약간 적죠. 하지만 2018년 같은 경우는 이거 숫자가 이거 197이 195보다 두 배 이상 많죠. 그래서 비율이 높은 거예요. 한 사람당 돌아가는 면적이 많은 거죠. 증가입니다. 네, 보는 수치가 다른 거죠. 그럼 다 경지 밥 비율 이건 이거만 보면 될 겁니다.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거만 보면 될 겁니다. 212 대 50이 약 한 4분의 1이죠. 하지만 이거는 약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죠. 증가입니다. 바로 뭐 답은 나왔고요. 감등증 3번 답이고요. 네, 정리하시면 끝이에요. 다음 12번 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약간 지역적으로 났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잘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꼭 개념으로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뭐 태양광일 거고 이거는 A는 태양광이고 B는 풍력이고 C는 뭐 조력 알겠습니까? 조차 이용한 거니까. 여러분 1번 태양열 같은 경우는 낮에 영향을 많이 받죠? 차이가 많겠지. 2번 C의 발전량은 제주가 경기보다 많다. 여러분 제주도에 조력이 많을까요? 거의 없죠. 경기는 시화호나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조력 발전소가 있죠? 말이 안 됩니다. 3번 태양광은 풍력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사실 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따가. 지금 정리할게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요, 우리가 비중으로 봤을 때 태양광이 많고요. 그 다음 비중이 풍력, 그 다음 조력인가? 예, 이거 공부하실 때 태풍조로 공부하시면 돼요. 태양광이 가장 범위가 많고요. 그러니까 그 하는 데가 많잖아. 풍력은 어느 정도 정해진 곳에서 하고요. 조력은 정말 일부분 국한된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이 좀 더 많아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그 다음 좀 덜 까다롭잖아 나름대로. 그 다음 풍력은 터빈 돌아갈 때 소음이 좀 생겨요. 네, 그러니까 셋 중에 가장 소음이 큰 건 B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자체의 소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C는 뭐 소음으로 비나 피해가 그런 게 개념이 별로 없죠. 그 다음 상용화된 거는 C가 가장 이를까요? 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 좀 꽤 최근에 기술이 필요한 거니까요. 아무튼 답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13번 갈게요. 네, 좀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일단 바로 풀겠습니다. 영토니까요. 여러분, 북한보다 남한이 땅 적잖아. 그래서 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네, 동해 같은 경우는 직선기선이 아니고 통상기선이죠. 동해는 영역상 통상기선, 최저 조위선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해안가의 최저 조위선이죠. 가장 아래에 그 가장 물이 나갔을 때 썰물일 때에 이제 물과 땅의 경계를 딱 일직선 연결한 게 그게 바로 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외곽 도서가 되려면은 다르게 되죠. 최외곽 도서가 기선인 거는 인순 직선기선이죠. 네, 서해안에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니은 틀렸어요. 그리고 디귿, 영공 절대 디귿처럼 돼야 되죠. 그 다음 네, 배사적 경계 수역은 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일단 틀렸으니까 답은 뭐 기억 디귿이겠네. 2번이죠. 네,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EJ도 꼭 한번 보시고요. 네, 참고하십시오. 14번입니다. 이거 조금만 보면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래언더. 자, 바람이 불 때마다 움직여가지고 모래언더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퇴적이 되니까 발생하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겠죠. 퇴적이 우세한 곳이어야 되니까 그것보다 많이죠. 반대입니다. 네, 기억 틀렸고요. 칠산바다가 있는데 나주에 있습니다. 서해에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르게 일단 서해안 바다고요. 그다음 경포대 앞에 오시 이거는 경포대 딱 공부해야 됩니다. 석호죠. 네, 석호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농업용이 못 쓰죠. 아무리 석호라지만 바닷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염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 리얼 같은 경우는 다리 너머 흰모래 두기인데 중요한 건 동편에 동해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파랑의 연유 태적작용, 네, 흰모래 두기 태적작용 맞죠? 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으로는 그 푸른 바다가 있는데 이거의 동해죠? 이건 서해고 동해입니다. 그럼 서동해 차이 좀 묻는 건데요. 조수검안해가 차가 큰 거는 동해죠? 네, 그래서 리을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건 뭐 쉬우니까 뭐 따로 풀이 안 많이 알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5번입니다. 저도 이제 시험지를 하나 넘기고요. 16번 가겠습니다. 15번이죠, 15번. 이게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념 문제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너무 함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할게요. 일단 여기서는 뭐 이렇게 서울지를 한 거 보니 여러분들은 도심, 부도심 그리고 주변 지역인지 아닌지 이거 묻는 문제여야 되는 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딱 뭔지 알겠죠? 사실 여기가 중간에 도심 아닐까요? 여러분들 가로가 지역 내 통합 인구죠? 아무리 그래도 규모가 가장 작은 게 도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도심들은요 평소에 그쪽으로 가는 사람 인구가 적죠? 상주 인구가 적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통학 인구도 통근하는 사람도 자체에서 통학하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C가 바로 뭐인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도심이에요. 됐죠? 그 다음 이제 A, B를 어떻게 구분하냐가 중요한데요. A, B 하나는 부도심일 거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네, 외곽 지역의 뭐 주변 지역일 건데요. 일단은 어디로 볼 수 있냐면은 일단 어 이거는 잘 보시면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을 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A, B를 보시면 A에서 BC로 가는 양 그리고 B는 AC로 가는 양이 되는데요. 둘 중에 어디가 더 가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이게 더 많잖아. A인데 BC로 가는 사람이 더 많죠. B인데
A시로 가는 사람보다 A인데 B시로 가는 게 많지. 여러분들 인구 많은 게 더 그 사람들 많이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는 A여야 주거 지역이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A가 주거 지역이어야 여기 사람이 많이 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변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B가 그럼 네, 부도심이겠네요. 그럼 이렇게 풀겠습니다. 1번. A는 도심 아니고요. 2번. 부도심은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다. 여러분들, 상주 인구가 주간 인구보다 많으려면요. 주거 지역 정도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도심 역시 상주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많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이게 꼭 좀 정리하십시오. 그 다음 4번. A는 집가가 C보다 싸겠지. 도심인데 C가. 5번. 부도심은 도심 그 조거 지역보다 생산자 서비스 사고체 수가 많다. 맞죠? 부도심도요. 이게 부도심일 뿐이지 도심에 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답은 4번이고요. 5번. C는 B보다 직가형성 C가 가장 이르지 않을까요? 그 도시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4번인 거죠. 예, 이거 헤매려면 헤맬 수 있어요, 사실. 뭐 깊게 나가면은. 예, 잘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이유를 좀 적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예.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B나 C로의 통근 통합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왜냐하면 거기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거는 가장 중간적인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뭐 저장을 할 필요 없지. 이거 저장 왜 했지?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16번 가겠습니다. 경기랑 충남이랑 경남 비교한 거거든요. 이것도 가장 특이한 걸로 먼저 비교하시면 돼요. 일단은 발전량이 제일 많은 게 나고요. 전력 소비량은 좀 어중간하네요. 하지만 가 같은 경우는 전력 소비가 제일 많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는 곳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인구 깡패죠? 가가 A일 겁니다. 가면. 맞죠? 자, 아무리 한 사람당 쓰는 인구가 쓰는 양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인구 천만인 A를 따라잡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 이거는 A입니다. 뭐 인구 깡패라고 할까요? 그 다음. 물론 공장 깡패이기도 해요. 공장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지. 나는 뭔가 발전량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디귿을 C를 잘 보시면요. C가 만약에 부산, 울산에 합쳤으면 발전량이 많아요. 근데 경남 자체잖아. 그렇다 보니까 발전량이 그닥 많진 않습니다. 예. 그럼 나가 되려면요. 뭐가 돼야 되냐? B가 돼야 됩니다. 네, 왜냐면 발전량이 많아요. 발전량 최대라고 해야 되겠죠. 예, 어떤 게 뭐랄까요? 화력 발전소 많고요. 특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석유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건 뭐 하는 거 많죠. 발전할 수 있는 양이 많죠. 네, 그래서 나가 B고요. 나머지 나가 C겠네요. 네, C 같은 경우는 인구도 인구지만은요. 일단 여기보다는 좀 적은 양이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ABC인 거 알 테고요.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7번. 쉬운 문제죠? 현무암, 지하수, 흑돼지, 용암 동굴 딱 제주도지 않습니까? 그럼 제주도 문제겠네요. 답은 2번 답이죠. 네, 이거는 따로 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18번 갈게요. 참고로 17번에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여수나 서산 정도 돼야 된다고 했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이 두 개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보시고요. next. 18번은 이것도 외국인이라고 나와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그 도시 특징을 잘 보시면 돼요. 거기 반영 다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은요, 너무나
자주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역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이 두 개 지역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것도 서중동으로 할게요. 가장 왼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게 이제 서울 오른쪽에 있는 게 중, 그리고 가장 동쪽에 있는 강원도 걸 동을 할게요. 서, 중, 동을 할게요. 서는 어디겠습니까? 화성입니다. 이렇게 이거 사실 이건 좀 알아둬야 돼.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거는 서울 옆에 있는 거는 남양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거는 뭐 일단은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건 어디냐면요. 예, 어디겠습니까? 정선이죠. 정선 쪽입니다. 네. 이렇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촌락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국제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결혼 이민자 비율 중에서도 여성이 많아요. 하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공장 발달에 있죠. 공업 그렇기 때문에 남초입니다. 그리고 정선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촌락이기 때문에 이때 어느 정도 요초인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주시고요. 성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명, 100명 여성입니다. 여성 중에 남성은 몇 명 묻는 거거든요. 성비가 크다는 거는 남초란 얘기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A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야 되겠죠? 선은 그러면 뭘까요? 일단 네, 화성 지금 보면은 외국인 성비가 클수록 유리한 거죠. 그럼 C겠네요. 네, 왜냐면 C가 지금 가장 많잖아요. 성비가 남성이 제일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여초인 거는 가장 적어야 되겠죠. A일 겁니다. 근데 또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외국인적 결혼임자 비율이 많죠. 여기는 일구하러 가기 때문에 이제 굳이 결혼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리고 어중간한 남양주가 B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죠. 그러면은 뭐 다 나오셨을 겁니다. 1번 정선은 2차 산업이 적죠. 1차보다. 그 다음 2번 C는 남성보다 외국인 여성이 많다. 이건 반대로 말했죠. 그 다음 3번 노령화 지수는요. 유소년층분의 노년층이에요. 아무튼 노년층 많으면 그냥 되는 거야. 네. B는 A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물론 유소년층 적기도 해야 됩니다. 뭐 당연하고요. 근데 솔직히 남양주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유소년층 높게 많죠. 노령화 지수가 작습니다. 4번 C는 즉 화성 같은 경우는 남양주보다 제조업 생산이 많죠. 공업 발달했으니까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럼 19번 하기 전에 5번 같은 경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런 아주 전형적인 단골 문제가 나왔네요. 또 네, 잘 보시고요. 옳지 않은 걸 봤습니다. 왼쪽은 감밀공유하천, 오른쪽은 자유공유하천이죠. 네, A는 우가코니까 과거 하천의 유로였죠? 맞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뭐 그래요. 그냥 이거 커서가 지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니까 2번 원체 감익공유하천은요 이게 융기돼 가지고 물이 계속 깎으니까 발생하는 현상이라 B 같은 지역도 옛날에 물이었다가 말라진 부분이죠. 융기된 부분이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원래는 여기가 자갈바닥이었는데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 3번 그 B는 C보다 지표면의 경사도가 크다. 잘 보시면 C는 중간에 무슨 아주 곡선 같은 좀 뭔가 그 자연스러운 선이 없고요. B는 잘 보면 지형도 그림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주곡선 같은 게 있습니다. 주곡선, 계곡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도가 좀 더 크겠죠. 네, 그런 걸 잘 보셔야 되고요. 4번 C는 태적물의 입자가 크다. 여러분 C는 논이 있고 B는 밭이 있습니다. 논 같은 경우는 아주 밀입자, 아주 얇은 모래이기 때문에 물이 잘 못 빠지죠. 그래서 물이 흥건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C는 점토고 더 얇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작을 수가 없죠. 네. 5번은 맞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네, 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A는 약간 위쪽이 하지만은 그래도 중앙지방, B는 관서지방,
C는 나름대로 관동, 그러니까 그 북한의 동해 지방이죠. 잘 보겠습니다. A, C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온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더 위도는 여기 높지만 예, 연평 기온은 뭐 무조건 뭐 C, C가 바다 동해에 있기도 하고 남쪽에 있기도 하니까 C가 일단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B가 더 큰 게 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답은 뭘까요? 무상기간. 네, 지금 서해랑 동해안을 묻고 있는 거죠. 더 따뜻한 건 C라는 거. 기온 연결처도 C가 더 작다는 거. 예, 강수량 같은 경우는 사실 B가 더 적죠. 그런 걸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무상기간 더 짧죠. B가 더 춥거든요. 연강수량 B가 더 작아요. 여기 소우지잖아요. 그렇죠? 평양 주변에 대동강에 이 중하류지만 여기는 제가 소우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 강수량은요. 동해안이라 보니까 겨울 강수량이 많겠지. B는 적습니다. 4번. 연교차가 크겠죠. 답은 4번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비슷한 위도에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서해안보다 동해안이 좀 더 연교차가 작습니다. 비열차 때문에. 5번. 채하늘 평균 기온 가장 낮은 곳이 물론 A이긴 하지만 채하늘 평균 기온이 높으려면요. B는 낮아야 되니까 C는 답이 C는 이제 만약에 5번이 답이 되려면은 C가 오히려 작아야 되죠. 근데 C가 더 크잖아. 평균 기온이.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했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정리 열심히 하셨고요. 한국지리도 열심히 풀이를 하셨길 바랍니다. 꿀팁도 약간 몇 개 적어놨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정리하시고요. 사실 뭐 답 확인 중심으로 많이 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찔리긴 하지만 수능 얼마 안 남았죠? 그렇다 보니 혹시 질문할 것이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뭐 가능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꿀팁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시다고 판단되시면요. 댓글에 말씀드리면 제가 추가적으로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참고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주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디오스!